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3도에서 8도, 경북 동해안은 6도에서 17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가 커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주말 동안 이른 초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어제 낮부터 기온은 점차 평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대구와 경북 내륙은 3도에서 8도 분포로 쌀쌀하겠습니다. 한편 복사 냉각이 활발해지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에 유의해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펼쳐집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8도, 안동은 6도, 포항은 12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게 출발하는데요. 여전히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10도 이상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포항의 낮 기온 22도, 안동은 20도 예상되고요. 일교차가 10도에서 많게는 18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평년 기온 이어지며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완연한 가을 느끼시기 참 좋겠지만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옛 포항역 앞에 아직도 일부 남아있는 성매매 집결지를 어떻게 할지 해결 방안을 찾는 연구 용역이 마무리됐습니다. 용역 결과는 이곳을 폐쇄하고 정비한 뒤 일대를 공원과 문화예술 공간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려면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자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장기적인 로드맵이 선행돼야 합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성매매 집결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포항시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포항 시민과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해 정비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70% 이상이 폐쇄 과정에서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자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폐쇄 이후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공원과 문화예술 공간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포항의 성매매 집결지는 옛 포항역 등 세 곳으로 나눠져 있어 통합보다는 분리개발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현재 포항 성매매 집결지의 종사자는 35개 업소의 41명. 이들은 성매매에서 벗어날 때 선호하는 지원 내용으로 생계와 의료를 1, 2순위로 꼽았습니다. 포항시의회 김은주 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포항시가 그동안 시민들의 성매매 집결지 폐쇄 요구에 미온적이었다며 이제는 이강덕 시장이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용역을 토대로 포항시장 직속 산하 기구로 내부 전담 TF를 꾸려서 성매매 집결지를 정비하거나 폐쇄할 수 있는 그 실행 단위를 꼭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탈성매매를 할 수 있는 자활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한편 이번 용역 연구 결과 성매매 집결지 개발 사업의 이해 관계자들은 공공과 민간 공동 개발 방식을 선호했으며 이럴 경우 개발 비용은 총 1,256억 원으로 예측됐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이 농협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농협은행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15,437건, 2,27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경북 지역의 피해는 938건에 136억여 원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지해 농협은행에 신고 후 돌려받은 환급액은 322억 원에 그쳐 피해 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 11만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지구를 3바퀴나 돌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길이이다 보니 보수도 그만큼 많이 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일부 차로를 막고 부분 공사를 해왔는데 이제는 사고 위험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는 전면 차단식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부내륙 고속도로 남김천 나들목 부근입니다. 20년 전 개통한 콘크리트 도로 곳곳이 파였습니다. 2km 구간 한 개 차로 바닥을 파내고 덧씌우기를 하는데 사흘이 걸립니다. 차들이 공사장 바로 옆을 속도도 줄이지 않고 지나가다 보니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차량들이 쌩쌩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용객과 작업자 모두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차단 시설물을 매번 설치 철거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작업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작업 시간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차로를 부분적으로 막고 이렇게 공사를 하는 건수는 한 해 평균 10만 건이 넘습니다. 그만큼 도로가 노후화됐다는 뜻인데요. 공사를 하다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지보수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65건으로 2018년과 비교해 2.3배 늘었습니다. 5년 동안 한 해 평균 사망자 수는 10명. 이 가운데 작업자는 3.6명, 운전자는 6.4명입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가운데 30년이 넘은 구간은 현재 328km, 2030년에는 1012km로 3.1배로 늘고 2040년에는 3017km로 9.2배로 늘어납니다. 30년이 넘은 고속도로 교량과 같은 구조물도 현재 800여 곳에서 2040년에는 7,900여 개로 9.5배 증가합니다. 보수공사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차로 일부를 막는 공사로는 역부족이라 안전하고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전면 차단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재포장이나 부분적인 유지보수 수준으로는 그 구조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면 개보수가 필요한 구간들이 많은데요. 이런 전면 개보수 같은 경우는 그 부분 차단으로 뭐 차로별로 시행을 하는 것보다는 짧은 기간 안에 전면 차단을 해서 집중적인 보수를 하는 게 효과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경제성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6월 중부고속도로 남이분기점에서 오창분기점까지 편도 18km를 전면 차단해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부분 차단 공사를 했다면 72일 걸렸을 공사기간이 닷새 만에 끝냈습니다. 공사비와 사고 비용 등 줄어든 사업 비용이 16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전면 차단 방식 보수 공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통행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을 통행 제한 범위를 노후로 인한 보수 공사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울릉군은 울릉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주정차 금지구역 15곳을 새로 지정했습니다. 신규 지정된 구간은 도동 만남의 광장 주변 등 울릉읍 12곳과 서면 남양사길 170m, 북면 천부 울릉순환로 300m 등입니다. 울릉군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13일부터는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멧돼지가 주요 감염 매개체가 돼 확산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멧돼지의 특성이나 서식 정보가 부족해서 예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제는 하늘에서 드론이 멧돼지를 찾아 생태를 파악하고 감염도 막는 방법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변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멧돼지 추정용 드론이 날아오릅니다. 멧돼지 3마리가 달려들자 고라니가 불이 나게 도망갑니다. 바위 틈 사이 웅크려 있는 멧돼지 2마리도 모습을 보입니다. 드론에 라이다 센서를 달면 레이저를 쏜 뒤 물체에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흔적을 찾아 돌아다니던 일을 드론이 대신하면서 가파른 절벽도 산속 깊은 곳도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달린 드론이 멧돼지의 서식 환경과 특성을 분석하는 데 쓰였습니다. 이렇게 모은 정보로 야생 멧돼지 몇 마리가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지 서식지 정보를 3차원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수목이 적고 경사가 완만한 곳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나무가 많은 구릉지 주변에서 쉬는 걸로 분석됩니다. 정확한 멧돼지의 개체 수나 그다음에 크기, 그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무리를 지어서 쉬고 있는지 아니면 이동하는지 그런 어떤 행동 특성에 대한 부분을 밝혔다는 측면. 야생 멧돼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주요 감염 매개체로 알려졌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최근 경북에서도 발생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중순까지 200건 넘게 발생해 작년 한 해 발생 건수의 2배를 넘었습니다. 드론으로 만든 멧돼지 표준 탐지법은 야생 멧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예방하는 데 우선 활용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폐기물 배출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는 반면 당국의 점검 횟수는 규정에 못 미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2만 6,067개소로 지난 5년간 65% 증가했습니다. 반면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한 규정상 지도 점검 횟수 대비 실제 점검 횟수의 비율은 최근 5년간 30% 수준으로 경북은 세종과 제주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지역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MBC 청소년 리포트 시간입니다. 구미 광평중학교는 경북 유일의 음악 중점 학교인데요. 사교육 없이 악기를 배울 수 있는 데다 심리적 안정 효과도 커서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서윤 청소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구미의 한 중학교 음악실. 힘찬 리듬을 타며 북을 두드리는 나윤이는 멀리 대구에서 이곳으로 전학 왔습니다. 수학보다 음악이 좋아 예술고등학교로 진학할 계획입니다. 전공을 준비하면서 음악 중점반에서는 일반 학교보다 연습을 더욱 많이 할 수 있고 예술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이론도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음악을 깊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를 꿈꾸는 세은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악기 다루는 걸 좋아해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했는데요. 이걸 계기로 음악 중점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많은 연주를 하며 저에게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서 매우 좋고 일반 중학교와는 다르게 연주, 합주, 전공실기라는 수업을 통해 차별화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광평중학교는 경북 유일의 음악 중점학교로 정규 수업과 음악 특성화 수업을 함께 운영합니다. 각 학년의 2개 반은 음악 중점반인데요. 일반 교과는 일반 학급과 동일한 시수로 운영되지만 전공 실기, 연주 및 합주 수업을 운영하여 더 깊이 배웁니다. 특히 광평중 오케스트라는 음악 중점반 학생 전원이 참여하는 표준 오케스트라인데요. 전공 실기 시간과 방과후 시간에 각 파트별 전문 강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와 지도를 받습니다. 사교육 없이도 원하는 악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음악으로 만나다 보니 연주 실력과 더불어 심리적 안정감이 길러져 학교 생활이 즐겁습니다. 저희 광평중학교는 경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음악을 중점으로 하는 학교로서 음악을 통하여 소통하며 공감하는 시간을 통하여 학생들의 예술적인 감성과 따뜻한 인성을 키우는 즐거운 학교 생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광평중 오케스트라는 다음 달 교사 가야금 동아리와 학부모 합창단과 함께 정기 연주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음악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길 기대합니다. MBC 청소년 기자 김서윤입니다. 경주시는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벌여 모두 11점의 수상작을 선정했습니다. 대상에는 손수미 씨의 첨성대 카드 지갑이, 금상은 최영경 씨의 헤리티지 경주 펜홀더, 은상은 하나상점의 경주 키링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경주시는 수상작을 책자로 제작해 관광기념품으로 활용하고 판로 확대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오는 25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월지에서 출토된 나무를 주제로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운영합니다. 월지는 신라 동궁안에 있는 인공 연못으로 기록에 따르면 문무왕 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왕실과 귀족의 생활상을 알 수 있습니다.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관심이 있는 관람객은 예약 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경주시는 식품 제조와 가공업체,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등 72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등급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항목은 식품의 종류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위생관리 사항 등 120개입니다. 경주시는 평가에 따라 자율관리업체와 일반관리업체, 중점관리업체 등으로 지정해서 차등 관리할 계획입니다. 주말 동안 이른 초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어제 낮부터 기온은 점차 평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대구와 경북 내륙은 3도에서 8도 분포로 쌀쌀하겠습니다. 한편 복사 냉각이 활발해지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는데요.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에 유의해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펼쳐집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8도, 안동은 6도, 포항은 12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게 출발하는데요. 여전히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10도 이상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대구와 포항의 낮 기온 22도, 안동은 20도 예상되고요. 일교차가 10도에서 많게는 18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 보통 예상되고요.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8도, 김천 3도로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구 22도, 김천은 21도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안동의 현재 기온은 6도, 영주는 5도로 시작해 낮에는 안동 20도, 영주는 19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늘까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12도, 낮 기온은 22도 전망됩니다. 이번 주 평년 기온 이어지며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완연한 가을 느끼시기 참 좋겠지만 일교차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